제1관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1관문이라고 하면은 후보가 돼야겠다. 그렇지. 마음먹은 사람이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 이걸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 어떤 것부터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제 예비 후보자로 등록을 하려면 12일부터는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며칠이 흘렀지. 네. 이미 등록한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현역은 예비 후보자 등록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정치 신인은 네. 공직선거법 내에서 자기를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런데 그러려면 예비 후보자를 등록을 딱 해야 돼. 그래서 10일부터 자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네. 그 다음에 범죄가 있는지 없는지 이건 이제 경찰서에서 뗄 수가 있어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상민이는 두려워해. 왜요? 이게 경찰서에 가면 내가 왜? 떼주세요 그러는데 벌써 네. 또 지금부터 표정이 급에 질려 있죠. 아, 석장 나와요 그러면? 자 배종찬 소장 네. 같은 사람은 경찰서에 가면 너무나 정말 저는 태연합니다. 태연 알죠? 네. 팬입니다. 팬이. 네. 그래서 태연하게 그만하세요. 태연처럼 태연하게 네. 경찰서에 가도 아무것도 나올 게 없지. 아. 결백. 결백. 흰 백지만이 네. 배주자 소장은 정말 잘 살았다. 뭐 없어요. 음주운전도 없고 술은 많이 마시되 운전은 안 해. 술은 엄청 먹어. 네. 만취 상태야. 네. 쓰러져. 하지만 운전은 안 해. 네. 그러니까 아무 죄가 없는 거죠. 우리 와이프는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네. 아, 무슨 말씀하시는 이런 네. 상황인데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비 후보자를 이걸 가족관계 증명서 네. 그다음에 범죄 이 조회 네. 이걸 이제 기록서를 가져가고 돈이 필요해요. 그렇죠. 자 10만 원 안 돼. 300만 원 있어요. 300만 원. 이게 쉽지 않아. 야, 비싸다. 그러니까 우리 배지안 같은 경우에 배지미를 몇 개 팔아야 돼. 300만 원 내려면. 여기는 시의원이니까 얼마 냈어요? 근데 저는 청년이어서 또 네. 할인이 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이게 또 돼요? 여성과 청년은 이게 청년인 것도 놀랍다. MZ 세대 할인이 돼요. 오. 그러니까 길성주는 거의 공짜일 거야. 와, 뭐 공짜예요? 길성주는 공짜야. 그래요? 뭐가 점점 여성에다가 MZ 세대에다가 정치 뭐가 신인에다가 많으니까. 그렇지. 상민이는 네. 300만 원 다 내야 되지. 왜요? 지금 나이도 애매하고 지금 초과 중량 비만이야. 아니 뭐 비만이는 안 돼요? 하여튼 간에 콜레스테롤로 뭐 저기 예비 조용히 좀 후보자 해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어수선해. 네. 그래서 청년 할인이 된다. 그래서 이제 네. 청년 할인이 됩니다. 하여튼 확실한 거죠. 기억은 그러면 이제 뭐 몇 년 됐다 이제 그래요? 뭐냐면 이걸 두를 수 있어요. 이거를. 띠를 네. 어깨 띠를 두를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명함도 이제 전달할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행사 같은 것도 이제 전화를 걸어서 네. 여보세요. 네 후보자 배지밀 배지안입니다. 블루칩 한진입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상민이처럼 안 할게요. 안 할게요. 길상주처럼 할게요. 뭐 이렇게 하면서 홍보를 해요. 그게 가능하고 또 후원회를 조직해서 약 한 1억 8천만 원 정도가 그렇죠, 그죠? 1억 5천? 예. 좀 오르지 않았어? 이번에 1억 5천 아마 1억 5천으로 알고 있어요. 확실해? 왜 싸워요? 가족이라면서 배신이야. 1억 8천만 원에 1억 원 이상을 네. 후원금을 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이제 선거운동도 하고 등등등을 이제 이 아직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아니지만 네. 예비 후보자 신분으로서 왜냐하면 현역에 비하면 이게 약하다 이거야. 현역 이 벽을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을 수 있게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게 이게 핵심입니다. 네. 인지도를 그럼 어떻게 올리냐? 예비 후보자입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때 제일 좋은 방법은 한진이한테 질문을 할게요. 자, 본인이 지금 본인을 아는 사람이 없다. 네. 어떻게 하면 나를 이 마포구에서 용산구에서 성동구에서 강서구에서 강동구에서 강북구에서 강남구에서 강산범이야, 뭐야, 어떻게 알릴까요?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시사평론가로서의 어떤 역할로서 뭔가 좀 임팩트 있는 어떤 키워드들을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방송 출연. 방송 출연. 네. 그렇죠. 방송 출연 말고는 딱히 생각나는 부분들이 없어서요. 그렇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여튼 지금 똑똑 강진님께서 당황했다, 환자가 지금. 2명이다. 당황했다. 생각 안 난다. 아니, 네. 환자가 둘인데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서울에 환자가 있다. 제가 환자죠. 인요한. 서울에 있으니까. 인호충. 네. 그래서 하여튼간에 자 중요한 것이 이 인지도를 알리는 데서 중요한 것은 뭔가 포인트를 만들어야 돼요. 포인트. 왜냐하면 이 포인트라는 것이 네. 사람들의 시선과 기억 속에 남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대표적인 거죠. 네. 제가 방송에 나갔는데 그냥 밋밋하게 나갔다. 가령 우리
이상민처럼 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 이상민도 성대모사를 하니까 아. 그때부터 알기 시작했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헤어스타일을 올리던 이상민처럼 성대모사를 해서 실망입니다. 네. 실망입니다. 아, 그만 좀 하십시오. 누가 뭐야? 네. 비빔밥을 내가 좋아해. 쏘면 누가 말았어? 뭐 이러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네. 이상민도 뜬 거지. 대권에서는 아직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뭐 이런 상황이 이제 뭐야, 이거? 전개되는 건데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수많은 당선자를 네. 배 소장이 컨설팅을 통해서 배출해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 다 낙순 아니에요? 아니, 국회의장도 만들어냈고 사실 뭐 제가 제 입으로 이야기하긴 그렇지만은 대통령도 거의 근접시켰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한번 말할 필요도 없고 뭐 경향각 아, 지금 현 국회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묻지 말고 아. 심지어는 없네. 광역단체장에 나가는 사람이 네. 자 이런저런 컨설팅을 해줬어요. 그래서 네. 한 얘기가 당신이 나가라. 당신이 이게 지금 당선되는 건데 왜 안 나가느냐라고 이야기를 들을 정도였죠. 아.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제 이야기가 아니라 네. 홍준표 시장이 얼마나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그 홍준표 시장이 가장 신뢰하는 여론조사 전문가 이택수. 배종찬. 이택수 아니에요? 아니, 그런 이름 이야기하지 마요. 이 굉장히 성스러운 이런 방송에서 무슨 그따 이야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네, 중요한 아, 거. 이택수 대표님 하는 중요한 거예요? 것은 뭐냐면 두 가지 중요한 사례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중들에게 각인되기 위한 포인트를 잡아라. 네. 그래서 이제 서울의 한 지역구에 출마를 한 사람이 물어봤어요.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그래서 당신을 지금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정당의 후보로 나가는 것은 결정이 된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랬어요. 누구라도 당신에 대해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만들어라.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제 조언을 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본인이 판단하는 거죠. 자,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 빨간 안경, 빨간 모자. 예. 기억나죠? 누군지? 빨간 양복, 빨간 구두, 김장훈 아니야, 김장훈? 빨간 지팡이, 누군지 알겠어요. 빨간 자동차까지. 난리가 난 거야.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야? 그때는 안 됐어. 근데 지금 단체장이에요. 아, 그래요? 정말요? 그렇죠. 누군데요? 그렇죠. 아이, 그거 알려고 하지. 자꾸 노홍철 그걸 알면 아니야? 안 돼. 알면 지금 누구야? 지금 4,999명에서 멈춘단 말이에요. 아. 약간 호기심을 심어줘야 네. 5,001명 돌파가 되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왜냐면 그래서 다들 궁금해하는 거예요. 다들 누군 그랬어 미쳤다 그래서 미쳐야 돼요. 우리가 선거의 중요한 공식은 네. 명언은 미쳐야 된다. 미쳐야 된다. 또 한 사람은 누구냐? 네. 이 사람은 정말 그런 옷은 입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네. 어무지. 네. 자기가 정말 그건 감당이 안 돼. 근데 이 사람이 그 지역구를 출마하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내가 신박. 그렇죠.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이 있는 그런 지역이다. 그러면 네. 무조건 하고 박 대통령을 떠오르게 만들어라. 어떻게든. 당신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엮어버려라. 엮어버려라.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했어요. 어떻게 했냐? 자,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다들 막 모여들어가지고 무슨 말, 저 사람이 무슨 말 할까?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니에요? 사실 나이도 좀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당신 아니 박근혜 아니에요? 전 대통령 아. 제가 왜 그럽니까? 저에게 자리를 그런 말을 위협하는데요? 할 사람은 MB예요. 이렇게 되겠죠. 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분이 이제 정말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여러분들 검색해 보면 나올 텐데 그럼 이름이 구체적으로 알려지니까 네. 다 기자들이 운집한 거예요. 와. 교정주니까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후보자가 인지도를 알리기 위해서 임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걸 한 다음에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 아. 다 그 사람의 누군가를 알아요. 모르는데? 배지민은 언뜻 설뜻 아는 것 같은데 네.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본인이 이 지역의 학교의 명칭을 다 바꿔버리겠다. 초등학교는 박정희 초등학교, 중학교는 박정희 중학교, 네. 여고는 박정희 여고, 네. 고등학교는 남자 고등학교는 박정희 남고, 네. 뭐 공업고등학교는 박정희 식으로? 공업고등학교, 상고는 박정희 상고, 전문대학은 박정희 전문대.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을 보고서 미쳤다고 난리를 치고 상대 후보가 고소 고발을 하겠다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인지도 올랐다. 이 사람의 인지도는 네. 떨어졌어요?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사람은 네. 대통령실에도 근무를 하고 어허. 발탁이 됐어. 네네네. 발탁이 됐어. 어. 그리고 이번 조건이죠. 이번
이번 다가오는 총선에 매우 유력한 후보. 와, 그래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 궁금한 게 알아봤습니다. 있어요. 네, 성규 씨. 저 네. 궁금한 거 있어요. 아까 예비 후보자 등록 말씀해 주셨는데 예비 후보자 등록이고 본선 등록은 또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이런 건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는 건데 저한테 진짜. 뭐. 근데 수당을 이런 내고 거 싶으니까. 네. 누구나 찾아보면 아는 걸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근데 잘 얘기해 주시니까 심플하게 뭔 말해주시면 안 돼요? 차이입니까? 아 그래? 네, 심플하게. 이상민이 물어보면 답 안 해주려는데 네. 길성주가 물어보는데 감사합니다. 한 영광이네요. 분이 배재환이 물어봐도 난 대답을 해줘. 편파 강사. 자, 이건 여러분들 뭐냐? 네. 자, 예비는 말 그대로 예비지. 네. 일단은 예비에다 동그라미 치면 돼요. 동그라미. 예비야. 예. 그러니까 이제 본선은 뭐냐면 본선은 공천을 받은 사람만 등록을 했어요. 공천을 받았거나 네. 개인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경우에는 본선 등록이 가능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예비 후보자들 중에서도 공천을 못 받아서 본선 등록을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 하겠죠. 네. 그게 이제 차이고. 음. 그 다음에 이제 기타금도 확 늘어나요. 얼마? 기타금 1,500만 원. 네. 1,500. 오. 야, 빨리 안 나와. 현진이 승. 얘기하는데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경우도 네. 있는데, 자 인지도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역시 우리 이상민 네. 앵커가 잘 또 성대모사를 하는 이회창. 아니 그 이회창 있잖아요. 인지도 하면 성공한 인물이 누구냐면 사실은 안철수예요. 안철수예요? 안철수예요. 왜냐하면 아, 접니다. 안철수라는 인물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무릎팍도사나 그 다음에 이 뭐지 청춘 콘서트 네. 여기 나오면서 2010년, 2011년에는 최고의 인지도가 안철수였던 거예요. 아, 그렇죠. 그때 정말 대단했어요. 그때 서울시장에 출마했고 그때 저는 서울시장에 출마하라 그랬어요. 뭐하러 정치에서는요 양보를 하면 안 돼요. 그죠? 그쵸. 이게 버스에서는 양보를 해야 돼요. 네. 여기 앉으세요. 근데 힘드시잖아요. 네. 네. 그래, 양보 안 하시잖아요. 그런 디스를 하지 마. 이러면 비호감도가 쌓이는 양보하는 거예요. 걸 못 봤어요. 같이 타는데. 네, 상민아.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때 TV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어마무시한 인지도가 올라갔어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인지도를 올리는데 또 하나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호랑이의 등에 올라타라. 호랑이. 여론의 등에 올라타는 거. 어. 방송이 여론이야. 네. 방송에 올라타서 단박에 스타가 돼버리면 네. 그 사람을 쫓아올 사람이 없어요. 어. 그래서 한때 우리가 종합 편성 채널 있잖아요. 종편에 나가서 종편 스타가 되면 이철이 알잖아요. 네. 썰전, 두문불출. 지금도 그렇죠. 두문불출하고 있죠. 네. 그래서 두문불출 이철이 전 소장. 결국 국회의원도 되고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올라갔죠. 예. 그러니까 이게 방송이나 미디어를 잘 활용하는 법이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인지도를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 관문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관문은 바로 공천인데요. 이 공천만큼이나 중요한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당의 공천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공천이라는 게 뭐냐면 예. 이른바 말 그대로 공짜가 우리가 공공할 때 공짜예요. 공식 뭐 이런 겁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공개적인 절차, 정말 공정한 절차, 네. 공정한. 그게 다 포함이 돼요. 네. 그걸 통해서 이제는 낙점이 되는 것, 이게 공천이잖아. 그러니까 이 공천이라는 게 얼마나 공정해야 되고 투명해야 되겠어. 그렇죠. 그렇다면 이 공천 과정을 통해서 이제 후보자가 결정되는 거예요. 네. 이제 두 가지 방법인데 이 공천되는 게 경선으로 되면은 크게 우리가 이 문제 삼을 게 없잖아요. 네. 왜냐면 경쟁을 하는 거야. 100m 달리기 이상민, 길성주 한다? 길성주 이기겠죠. 아. 오늘 안 봐도 안 봐도 비디오죠. 그러니까 그런데 공정한 조건이 주어졌잖아. 네. 뭐 이상민은 불평불만을 하겠죠. 하지만 공정한 조건이 주어져서 공정하지가 않은데 여기도 한 몇 킬로 쪄야죠 그러면은. 자, 그래야 공정하죠. 그래서 아니 조용히 있어요 좀. 왜 협박을 해요? 공갈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경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경쟁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게 경선이고 네. 경쟁이 경선이고 네. 그다음에는 뭐냐 전략 공천이죠. 전략 공천. 왜냐하면 현역 의원이 있는데 경선을 한다. 가령 배종찬과 한진희의 대결. 네. 한진희는 억울해. 네. 뭐 저 따위 사람하고 나를 붙여. 저 사람 억울하죠. 내가 어떻게 이겨?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이럴 때는 누가 보더라도 앞으로의 미래는 한진이야. 아. 배종찬이 뭐 있겠어요? 아. 뭐 배종찬 싹을 잘라내고. 직원에 보이고 사람이 배도 나오고 네.
뭐 별 경쟁력이 없잖아. 구태 배종찬을 몰아내고 한진이를 심는다 이런 거 아닙니까? 자꾸 덧붙이지 마세요. 네, 정배를 몰아내고. 그래서 네. 한진이를 네. 저는 좀 정말 매력적이잖아. 핸섬하잖아. 네. 그죠? 오타니 같잖아. 아니야? 아. 말타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네. 한진이 같은 사람을 그래도 우리 대중들이 원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든 이 사람을 후보로 해서 국회에서 좀 활동하기를 원해. 네. 그럴 때는 이제 전략 공천을 하는 거야. 아. 근데 이제 그때는 충분히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한 것처럼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왜 공천하는 거지? 그게 아니면 이게 정말 꽁천이 되는 거지. 꽁천. 어, 그렇군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인데. 네. 자, 이럴 때 중요한 게 자꾸 질문 넣지 마세요. 그래서 네. 이제 뭐냐면 아니, 사회자가 있는데 질문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네. 중요한 게 이제 이렇게 공천을 받는 과정도 중요하죠. 본선이 중요하잖아요. 네. 이때 핵심적인 게 이제 아까 인지도를 냈잖아요. 인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네.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돼. 심지어는 이제 실제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른바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불을 질러야 된다. 아. 실제로 우리가 겨울철에 지금 우리 소방청에 난리 납니다. 네. 불 지르라는 이야기 아니라 그만큼 유권자의 마음에 불을 질러라. 그런 유권자들의 마음을 정확히 읽기 위해 몸이 동작이 굉장히 선정적입니다. 네. 여기 가슴 밑으로 움직이지 말아요. 선동하지 마. 네. 네. 제 몸을 보고서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네, 네, 자, 네. 끌어올랐던 끌어올랐던. 땡땡 욕도 다 꺼지게 만드는 게 제 아, 몸짓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네. 자 중요한 거는 자꾸 들어오지 마. 아, 진행해야죠. 지금 시간이 그래서 없는데. 유권자들의 마음을 부르지르기 네. 위해서는 네. 중요한 게 조사를 해야 돼요. 아. 과연 우리 지역구 사람들이 BTS를 좋아하는지, 블랙핑크를 좋아하는지, 아니면은 안유진을 좋아하는지, 아. 장원영을 장원영 아니고 어우, 예. 신동을 좋아하는지, 네. 이건 뭐야? 지금 댓글의 주인공이 이분 어, 이 아닌가? 신동, 네. 오재미. 오재미는 뭐예요? 아니 재미없어. 띠용.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걸 파악을 해야 돼요. 네. 그걸 파악을 해서 과연 우리 지역구의 유권자들이 이때 우리가 디테일하게 빅데이터 분석이나 이걸 해야 돼. 네. 그래서 이제 호감도를 올리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마냥 그냥 얼굴만 예쁘다고 아니면 어디 가서 헬스를 했다고 해서 비치는 모습만 호감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안타까운 게 그렇게 인지도가 높았던 안철수 의원이 네. 최근에 들어오면은 호감도가 막 낮아졌어. 호감도가 낮아진 이유는 뭔가 새 정치라는 게 안 나왔잖아. 새 정치라는 게 안 나왔어. 그러니까 중요한 게 여기서부터는 이제 호감도를 올리기 위해서 정책이 나와야 돼. 나만의 브랜드가 나와야 돼. 네. 그런 걸 했던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 누구냐면 내 친구예요. 누구요? 용진이. 박용진. 박용진? 박용진. 아. 아니, 요즘 표정이 안 좋습니다. 박용진 얘기하면. 왜? 왜, 그래? 개인적으로 뭐 호감은 아니죠. 아. 그래. 나도 사실 안 좋아해. 박윤진 대표님이에요. 안 좋아하는데 용진이가 내 말 잘 안 들어. 그래서 예. 그런데 네. 박용진 의원이 잘 나갈 때가 언제냐면 유치원을 터뜨렸을 때. 아, 그렇죠. 네. 그거예요. 지원을 자. 터뜨렸다니요. 좀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왜 거기 터뜨려? 지금 회기 프로그램. 감독님 저기 마이크 좀 꺼주세요. 아니 진행해야 돼.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상민 마이크 아, 없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면 네.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네. 중요한. 사실 이게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배종찬 소장의 이야기는 우습고 저게 무슨 내용인가 싶은데 나중에 그 내용을 다시 되새기면서 눈물을 흘려요. 왜요? 그래, 저게 틀렸구나. 찐 내용이야. 사기꾼이었구나. 감동적이야. 아. 근데 이제 여기서 박용진이 간파한 건 뭐냐? 네. 바로 이게 유치원들, 바로 우리 지역에 있는 네. 이 많은 젊은 여성들, 주부들, 엄마들 그들의 마음을 잡아야 되겠다. 잡았잖아요. 그래도 박용진이 딱 이야기하는 그 유치원 문제만큼 잘한다. 그러니까 지금 한진이가 살짝 고개를 돌린 건 그거야. 이재명 대표하고 뭐 각을 세우고 나도 그러지 말라 그랬어. 지가 그런 걸 내가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이제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네. 그런 걸 해야 돼요. 아. 그래서 지금 후보자들도 중요한 게 우리 배지환이 지금 수원이 네. 지역구인데 네. 과연 우리 수원의 주민들은 어떤 지금 것에 가장 관심이 많은가? 뭐에 지금 가장 고민이 있는가? 네. 이런 부분들을 간파를 해내서 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나만의 브랜드, 우리 배지환이 해결할 수 있는 이 해결책 굉장히 요약 정리를 잘해야 돼요. 네. 그래서 쫙쫙쫙쫙 네. 사람들의 마음이 네.
당겨져 올 수 있게끔 만들어내야 네.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조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호감 때문에, 호감은 아까 얘기했으니까 비호감 때문에 선거에 곤혹을 치른 사람 혹시 생각나는 분 계세요? 지금은 대표적인 호감 주자긴 하지만 네. 그 자유한국당 때 홍준표 아. 전 대선 후보가 네. 좀 막말이나 이런 이미지 프레임에 좀 많이 황자하게 쓰여서 어떻게 이름도 모르는 저 청년들을 갖다가 꺼져나가지고 지금 째째하다. 째째. 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요? 네. 아니 저 예전에 출마했을 때 홍준표 대표님이 그때 당대표셔가지고 경기도당에 오셨었는데 그때가 떠오르네요. 아, 정말요? 내는 너무 너희들 똑같아서. 모른다. 나가라. 아 그랬군요. 한진희 조교님은 있으세요? 비호감도가 상당한 정치인 뭐 꼽을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 특별히 딱 생각나는 사람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홍준표 전 시장 민주당에 없습니까? 무대했었고요. 네. 민주당에서는 이제 저 민주당 아 포함됩니까? 있어요? 대표적인 비호감도 지금 정치인이라고 하면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왜냐면 호남에서도 지금 등을 돌렸고 여주에서도 보게 되면은 호남 사람들조차도 이제 뭐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신당 창당론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여주에서. 네. 어허. 호남 쪽에서요. 호남 쪽에서. 여조를 돌려보니까. 여주는 왜 넘? 내가 요즘 여주물을 먹고 있어요. 아. 그게 좋아. 네. 그래서 다 마셔야 돼요. 지금 네. 젊을 때부터 몸이 중요해. 네. 여주로 내가 여주 이야기가 나와서 경기도 여주인가 소개했다가 결국 여주물을 마셔야 돼요. 여주로 이사 가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씁쓸해하는데 2차 관문까지 통과했습니다. 그러면은 3회 관문, 네. 제3 관문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네. 네, 진성주 씨. 네. 공천 받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공천장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러면 선거 운동을 하지 않을까요? 네, 이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중요해. 그렇다면 자,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는지. 선거운동을 네. 이게 선거운동은 이제 사실 등록을 하고부터도 운동을 해도 되죠. 근데 아, 이제 그래요? 공식 선거운동은 네. 그로부터 며칠 뒤부터 이제 보통은 15일간 조집니다.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선거운동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여러분들이 이게 선거구를 완전히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눠야 됩니다. 네. 아무리 해도 안 될 지역, 거기 가봐야 소용없어. 너무 안타깝지만. 근데 거기를 막 가서 막 부비고 하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요.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딱 이 전체 내 지역구를 완전히 세분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가도 이길 곳, 거긴 이긴 거야. 안 가도 돼. 그 다음에 내가 가봤자 어차피 이기기 힘든 거 가봐야 소용없어. 시간 낭비. 이건 냉정한 이야기예요. 네. 자, 그러면 중요한 지역이 간당간당한 곳, 여기를 가야 돼요. 간당간당. 네. 간당간당한 곳도 적어도 거기를 1번부터 한 50번까지 매겨야 돼요. 왜? 아니 우리 전체 동이 10개밖에 없는데 50개 어떻게 하면 그걸 더 쪼개야 돼요. 더 사고라 해서 공덕오거리, 그다음에 공덕오거리 앞에 할매집에서 위로 올라가는 한겨레 신문 망원동 고객길 이런 걸 완전히 나눠야 돼요. 완전히. 그래서 그 지역을 순서대로 조금 내가 가도 이길 수 있는 몇 번만 가면 이길 수 있는 그런 지역부터 구분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구분을 내서 그것을 완전히 파악을 한 다음에 야. 자, 이 지역에는 무엇을 이야기해줘야 되나? 각 지역마다 유권자들의 성향이나 세대 분포 이런 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젊은 사람은 어디 있냐, 저기 있느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배종선 소장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별로 나이가 안 먹어 보이잖아요. 굉장히 제가 많이 먹어 보입니다. 동안이야. 실제로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많은 사람들이 30대가 아니냐 아이.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이, 제가 또 거짓말 생각보다는 또. 나이가 많고 87년 대선부터 네. 내가 선거판에 나섰어요. 야. 근데 확실히 정식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내가 수평적 선거 교체를 해보려면 우리가 대한민국이 더 잘 될 수가 있고 그럴 때 이렇게 하면 중정권이 뻥크가 나요 할 때부터 내가 분석을 했어요. 근데 이제 92년도 이럴 때는 그때는 또 강남 선거구에 바로 누구냐 김동길 돌아가셨죠. 뭡니까 이게? 이게 뭡니까? 실제 그 강남에 지금 영동 세브란스에서 강남 세브란스 이름을 바뀌었죠. 거기에 학교 초등학교에서 진짜로 김동길 연설을 제가 들었죠. 92년도에 92년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네, 저 그때 어르신 좀 진행을 해야 되니까요. 좀 빨리 좀 맞춰. 김동길 후보가 약 네. 7번째 등장을 해서 한참 이야기인데 안 들려. 안 들리다가 한참 한 다음에 이게 뭡니까? 근데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지도가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게 뭡니까로 당선이 된 거죠. 네. 우리 말씀 들어봤는데요.